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로 기억될 지난 1분기를 뒤로 한 채 이제 2분기를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인데요. 시시포스, 시시푸스, 시지포스 다양하게 이야기되는데 시시포스입니다. 코린토스를 건설한 왕이 바로 시시포스고요. 그는 꾀가 많고 욕심이 많고 또 교활하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저승에 가게 되었는데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여서 장수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발각이 되면서 그 벌로 무거운 바위를 산의 정상까지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돌을 올려놓으면 돌은 다시 밑으로 굴러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정상에 밀어 올려놓지만 바위는 또다시 산 아래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똑같은 고행을 반복해야만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 이러한 시시포스의 모습에 많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여러 논쟁들도 있습니다. 이 형벌 자체를 주목하느냐 아니면 이 형벌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시시포스의 이러한 자세를 주목하느냐 그에 따라서 관점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장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건들이 아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은 다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운명의 굴레, 이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의 시장입니다. 많은 불확실성들, 미중 무역 협상, 브렉시트, 북핵 리스크, 반도체와 중국 경기 등 현재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약세장의 요인들은 이렇게 많은데요. 시시포스의 돌처럼 크고 무겁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밀어 올리고 있는 돌은 더 무거워진 상태인데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 바닥의 시그널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현재 베어마켓 약세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장인 것이죠. 2분기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강화와 경기 둔화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당장 4월부터 미중 관세 전쟁의 3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1분기 실적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미중은 관세 전쟁을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 3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90일 조건부로 휴전을 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도 받고요. 이후에 1분기 실적을 어떨지 보는 세 번째 차례가 되는 것이고 4월 지나서 2분기 내내까지 금융시장 환경과 글로벌 정치권의 협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죠. 2분기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자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자. 그러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증권과 IBK 투자증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요. KB증권은 더 KB's 코어 뷰라는 리포트에서 연준의 목적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통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방어하고 경기 상승 국면을 장기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그동안의 말을 되새기고 있는데요. 자연 실업률 등 불확실한 경제 지표 추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했었던 1960년대, 80년대가 아닌 1990년대처럼 조심스러웠던 연준을 추구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 차례 그가 시사했었던 대목이라는 것이죠. 199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당시 5년 동안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딱 한 번 인상할 뿐이었고요. 동결 내지는 인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강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통화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 결과 경기는 상승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장기화됐습니다.
둔화되면서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 지금 보시다시피 역전을 피한 채 4년 동안 평균 0.34%포인트의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KB증권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만일 지금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온다면, 즉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거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국면이 온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것이죠. IBK 투자증권은 환율 전쟁과 투자라는 리포트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동결된 기간과 신흥국과 그리고 이머징 증시의 반등 시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시면 금리 동결 시기가 바로 아래쪽에 보시는 하늘색 면이고요. 금리 바로 위쪽에 있는 짙은 파란색입니다.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는 항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했었다는 것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온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회색 그러한 선을 보시면 바로 OECD 경제 성장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저점이 확인되었었다, 형성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1991년 이후 2000년대, 2009년대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저점과 이머징 증시의 그리고 선진국 증시의 저점은 함께 형성이 됐었습니다. 1991년 3분기 아래쪽에 보시는 검정색 화살표죠. 그리고 1995년 4분기, 1998년 4분기, 그리고 2009년의 1분기와 같이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저점은 금리 인하 이후 혹은 그 인하와 함께 나타났고요. 그때 바로 주식시장도 저점을 확인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될지 6월 FOMC의 점도표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하 사이클 전후로 해서 글로벌 경기의 저점이 나오게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분기 말미 바로 6월의 시카고 컨퍼런스 4일, 5일에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서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 2.0 정책,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의 순환 주기상 국가별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브라질과 인디아 같은 경우는 회복기를 지나서 호황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신흥국 전체적으로는 회복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불황기에 진입한 상태에서 저점을 맞이하러 가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불황기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중국 쪽에서의 반등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오고 있죠.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1분기 반등이 엄청났었는데 이러한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KB투자증권에서는 연말까지 지속된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3,530포인트까지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저점이 2분기 내에 나오게 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며 연말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 랠리도 역시 연말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하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고은별 아나운서입니다.